안녕하세요. 미정형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본 여행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저희 가족은 몇 년 전 아내와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와 함께 시간을 내어 아이와 일본으로 4박 5일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마침 항공권이 저렴하여 예약을 한 상태였고 원래 숙소는 호텔에서 묵을 생각이었지만 숙소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렌트형 숙박을 이용했습니다. 이유는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 보니 호텔보단 현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좋겠다 싶어서 일본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2층으로 된 숙소를 고르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호텔이 괜찮지 않겠냐 했지만 저는 아이에게 이때가 아니면 언제 일본풍 가정집에서 지내는 경험을 해주겠나 생각했고 아내에게 사진도 보여주고 후기도 보여주며 설득하여 어렵게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전철로 30분 남짓 걸렸고 저희가 묵을 숙소는 역에서 10분 정도 걸어 들어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네는 깨끗하고 한적해서 첫인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간 아내와 딸이 일본 동네의 풍경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으며 즐기는 모습에 이번 여행에서 제일 잘한 게 숙소를 여기로 잡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진도 찍으며 천천히 일본 동네를 구경하며 숙소 앞에 도착했는데요. 집은 사진과 다를 거 없이 2층으로 된 일본 주택이었고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욕실이 있었고 2층엔 침실 2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2층에 있는 큰 방 하나를 가족 셋이 함께 쓰기로 하고 작은 방은 뭔가 모를 콤콤한 냄새가 나서 머무를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져온 향수를 뿌리고 캐리어와 짐을 작은 방에 놔뒀습니다. 그렇게 도착하여 짐을 풀고 정리를 하고 나니 잠이 쏟아졌고 저희 가족은 잠시 휴식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나 저는 꿀같은 잠을 자고 잠에서 깼는데요. 일어나 보니 아내가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엔 딸이 세상 모르게 잠을 자고 있더군요. 아내와 저는 다음날 여행 일정을 생각하여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사오자 했는데요. 휴대폰에 나오는 지도로 가까운 편의점을 알아보니 숙소에서 걸어서 10분은 걸어야 나오는 곳이었는데 아까 숙소에 오려고 지하철에서 내린 역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딸을 깨워서 같이 가려고 했지만 세상 모르게 자고 있어서 깨우지 않고 딸을 숙소에 남겨두고 빨리 다녀오자 하고 둘이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숙소에서 최대한 빨리 편의점에 가서 음식을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짐을 풀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아이는 힘들었는지 아직도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다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아이를 깨웠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요. 저희는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과 한국에서 가져온 음식을 간단하게 차려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일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이는 저희에게 아까 2층에서 자고 있을 때 중간에 엄마 아빠 일본어로 무슨 말 한 거야 라며 물었는데요. 저와 아내는 무슨 말인가 싶어 무슨 말이냐며 아이에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엄마 아빠가 아까 방에 누워서 자고 있을 때 화를 내면서 일본어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저와 아내는 편의점에 다녀오자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엔 편의점에 다녀와서 제가 자고 있는 딸을 깨운 거 외엔 별다른 말을 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상황이어서 그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는 저희 둘을 번갈아 보며 궁금하다는 듯이 계속 물었고 저는 일단은 아이가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 엄마 아빠 둘이서 일본 여행할 때 사용할 일본어 공부 중이었다며 이야기했죠. 그러자 아이는 왜 그런데 둘이서 화를 내면서 공부를 하냐며 말했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며 아이가 놀라지 않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행 와서 옆집에서 방음이 안 돼서 들릴 수도 있겠지 생각했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로 하고 넘겼습니다. TV를 틀어보니 일본 TV 프로그램들이 방영 중이었고 저희는 부족한 일본어 실력이지만
TV를 보며 다음날 일본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지나가고 있었고 저희 가족은 1층을 정리하고 2층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날 밤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깊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 팔을 툭툭 치는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누군지 보니 딸이었는데요. 딸은 뭔가 무섭다는 얼굴을 하고 아빠, 누가 계단 올라가는 소리 났어 라고 속삭이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1층에 내려갔나 생각하고 딸 건너편 아내를 확인했는데 아내는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단 쪽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도 그렇고 아이가 해외여행을 와서 예민해졌나 보다 생각했고 아이에게는 착각한 걸 거야. 낯선 집이라 소리에 민감해졌나 봐 라며 아이를 안심시키고 아이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며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니 새벽 4시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는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기 위해 2층으로 갔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일본 집은 복도와 계단에 창문이 없는 데다 밤이어서 그런지 엄청 어두웠고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뭔가 으스스하다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데 1층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2층에서 사람이 걷다가 문을 닫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건가 생각하고 혹시나 싶어 2층으로 올라가 화장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엔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었는데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딸과 아내가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을 뜨고 집안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딸아이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확실히 들었대요. 발소리 같은 게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다가 멈췄다고요.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는 약간 신경이 쓰였는지 괜히 현관문이며 창문이며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시내에 관광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잠깐 휴대폰을 보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TV 뒤편 벽 쪽에서 뭔가 탁 하고 튀는 소리가 났는데 벽에 균열이 있나 싶어 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잊고 넘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 같이 잠든 지 한참 지난 새벽 3시쯤이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 팔을 잡고 깨웠습니다. 여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내는 뭔가 쿵하고 아주 묵직한 소리가 천장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2층은 저희 방 외에는 빈 방 하나뿐인데 천장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도 이 집에서 아내와 딸 그리고 저도 이상한 낌새를 느껴서인지 이상하게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조용히 일어나 작은 방 문을 열었는데 그 방 안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리되지 않은 이불과 더욱 심해진 쿰쿰한 냄새가 났는데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당장이라도 짐 싸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아이도 있어서 일단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고 저도 그날은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호스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이 집에 다른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지, 빈 방은 냄새가 심하고 원래 사용 가능한 곳인지 물었는데 호스트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방은 원래 잠긴 상태여야 했는데 혹시 열려 있었냐 묻더라고요. 게다가 자신은 직접 확인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원한다면 조기 체크아웃을 해도 환불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와 저는 즉시 짐을 싸서 숙소를 나왔고 그날부터는 일본 시내에 있는 호텔로 옮겼습니다.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여행을 마쳤지만 아직도 이상한 건 그때 빈 방 안에 있던 물건들과 소리 그리고 냄새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심지어 이불 위에는 머리카락까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가끔 현지에서 무단으로 방을 사용하는 사례나 호스트가 모르게 집에 들어와 묵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겪은 일이 단순한 관리 미숙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진짜 몰래 함께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리 후기가 좋아도 렌탈형 숙박시설은 잘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숙소, 위치와 주변 환경, 후기 외에도 현지 신고, 사례까지 꼼꼼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같은 경험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사연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